3번은 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자, 지표면에 있고 A로 올라가고 있고 2A로 올라갑니다. 이때 A가 관측한 빛의 경로가 가랑 나에서 같아요. A가 본 거랑 B가 본 거랑. 경로가 똑같다라는 건 이 A가 중력가속도랑 같다는 겁니다. 등가 원리에 의해서 똑같으니까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 없다. 맞고,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2배로 빨리 올라가니까 관성력은 2배로 큽니다. 즉 저울이 더 큰 몸무게로 측정을 하겠죠.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맞습니다. B가 관측한 나 빛은 C가 관측한 다빛보다 많이 이어진다. 자, 여기서가 지금 관성력이 더 크잖아요. 즉 아래로 더 큰 힘이 작용하니까 빛은 더 많이 이어집니다. 이때가. 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줄실험이죠. 자, 그림과 같이 줄 실험 장치에서 질량인 M의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중요합니다. 2m 낙하했을 때 액체의 온도가 0.1도만큼 올라갔다. 질량은 500g, 비열은 1칼로리/g도시이다. M은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 감소한 양이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 1 이겁니다. 그리고 물이 얻는 열량은 물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50칼로리가 되죠. 자, 50칼로리가 몇 줄에 해당됩니까? 1칼로리가 4.2줄이니까 50칼로리는 210줄이 됩니다. 즉 210줄만큼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M 곱하기 10, 즉 10M은 210줄이 돼야 되니까 M은 21kg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등속 원호등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추를 많이 달면 이 구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반지름으로 돌아도 속력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원운동의 주기는 3개일 때가 1개일 때보다 짧죠? 빨리 돌아가니까. 구심력이 커서. 기억은 맞습니다. 고무망의 속력은 4개일 때가 2개일 때보다 크다. 구심력이 크니까 궤도 반경이 등속 원운동의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구심력이 크면 속력도 큽니다. 추위 계수가 증가할수록 구심력은 증가한다. 맞아요. 자, 문제는 길지만 기본 내용은 엄청 쉽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번. 자, 자속 변화 문제예요. 자,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손속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1번 1초일 때 1초일 때 기울기를 보면 0이죠. 자속 변화가 없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최소가 됩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2초일 때와 4초일 때 2초일 때와 4초일 때 자기손속의 기울기가 반대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 2초일 때 자기손속이 플러스 3초일 때 자기손속이 마이너스죠.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이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축전기 문제입니다. 자, 입실론 A, 입실론 B가 채워져 있고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전된 전하량은 Q, EQ입니다. 자, A의 전기 용량은 A의 전기 용량 Q는 C, V가 되기 때문에 전기 용량 C, A의 전기 용량은 V분의 Q가 됩니다. 맞아요. B의 전기 용량은 EQ는 C, B, V가 되니까 B의 전기 용량은 V분의 EQ가 됩니다. 자, 판의 면적이 같고 거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A의 전기 용량은 이실론 A, 거리를 D라고 할 때 D분의 면적이 되고 B의 전기 용량은 이실론 B, D분의 A가 됩니다. B의 전기 용량이 A 전기 용량의 2배죠. 따라서 이 이실론 A는 이실론 B가 돼야 됩니다. D는 틀렸어요. B에 전환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C V제곱입니다. 자, B의 전기 용량이 V분의 EQ. 따라서 2분의 1 V분의 EQ V의 제곱 Q V가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1번 기억입니다. 8번 오매 법칙 문제입니다.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I1, 닫았을 때 I2입니다. 스위치를 열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합성 저항을 구하면 6옴, 3옴, 합하면 2옴, 2옴, 2옴 직렬이니까 4옴. 따라서 I1은 4옴분의 3V. 스위치를 닫으면 이쪽으로 4옴, 4옴이니까 합성 저항은 2옴. 따라서 전체 전류는 2옴분의 3V. 따라서 I1분의 I2는 2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음전하를 띤 입자를 원점 O에 가만히 놓았더니 입자는 플러스 X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자, 음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점 PQ는 각각 X축상에 X는 2D, 3D인 점이다. 자, 균일한 전기장이 걸려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얘가 점점점 빨라진다. 즉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즉 이쪽이 전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전위는 P가 5에서보다 높습니다. O와 P 사이의 전위차는 P와 Q 사이의 전위차의 2배이다.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2라고 한다면 전위차 V는 2 곱하기 두 지점 사이의 거리랑 같죠. 따라서 O와 P 사이의 전위차는 거리가 2D고 Q와 P 사이의 전위차는 거리가 D니까 여기서보다 전위차가 2배 큽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전기력이 입자의 한 일은 O에서 P까지와 P에서 Q까지가 같다. 전기력이 한 일이 결국 입자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랑 같죠.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만큼 전기력이 일을 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입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인데 전위차가 여기보다 2배잖아요. 따라서 입자가 받은 일도 여기서의 2배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전위차가 다르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10번 단진자 운동 문제입니다. 길이가 L, EL인 실의 추 AB가 연결되어 단진동을 한다. AB의 질량은 4M, M이고 최저점에서 추의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자, 최저점에서의 속력이 B가 A의 2배라고 했으니까 B가 2V라고 한다면 A는 V가 되죠.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까요? 2분의 1 4M V제곱 2분의 1 M 4V제곱 2MV제곱 2MV제곱 같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 차는 자,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되겠죠.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 차를 H, 여기를 대문자 H라고 하면 2mgh 4mgh는 2mv제곱 여기서는 mgh는 2mv제곱 자, 대문자 h가 소문자 h의 4배가 되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B가 A의 4배이다. 맞습니다. 주기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주기는 L이죠. 자, 길이가 2배가 되면 주기는 루트 2배가 됩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11번 포마선 운동 문제입니다. 자, 경사각이 30도인 경사면에서 A는 이렇게 발사가 되고 B는 쭉 굴러내려갑니다. 이때 A랑 B가 여기서 만나요. 자, 이때 B의 가속도는 G sin 3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속도는 2분의 G가 됩니다. 자, O에서 B까지의 거리를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해서 S는 VB T 더하기 2분의 1의 T제곱이니까 4분의 G T제곱이 됩니다. 자, A의 수평 방향 도달거리 X를 구해볼게요. X. 자, X는 VA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VA T가 됩니다.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S죠. S, X.
그럼 요 x가 얼마입니까? x는 요 s1과 s랑 xi 관계, 그리고 요 h의 관계는 삼각,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x는 2분의 루트 3 s가 되고 h는 2분의 1 s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h 값을 구해보면 h는 a의 y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자, h는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VA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됩니다. 자, S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고 그게 X랑 같다고 놓고 식을 구하면 VA 빼기 VB는 4분의 GT가 나옵니다. 그리고 2분의 1 S가 H랑 같다고 놓고 식을 구해보면 VA 플러스 VB는 8분의 3 GT의 제곱 T가 됩니다. T. 따라서 이 VA는 16분의 5 GT, VB는 16분의 1 GT가 됩니다. 그러므로 VA분의 VB는 5분의 1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상호유도예요. 자, 1차 코일의 흐르는 자속에 의해서 2차 코일의 자속값도 바뀌고 거기에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죠. 자속이 3T0일 때랑 T0일 때 보면 3T0일 때랑 T0일 때랑 3T0일 때가 전류가 더 세죠. 전류가 세다는 건 자기장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속값은 3T0일 때가 더 큽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T0일 때 상호유도에 의해 2차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T0일 때 전류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런 식으로. A, G, B가 됩니다. 틀렸어요. 상호유도에 의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3T0일 때보다 크다.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때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다는 거는 전류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니까 자기장의 변화도 더 커지고 자속 변화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3T0일 때보다 큽니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되기가 5번입니다. 3번. 자, 물체가 힘을 받아 XY 평면에서 운동할 때 가속도 X 성분 AX와 속도 Y 성분 VY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는 0일 때 정지해 있고 질량은 1kg이다. R자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자,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X방향의 가속도는 1, Y방향의 가속도는 2분의 4니까 2죠. 그래서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5가 됩니다. 3초일 때에는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4분의 4, 2죠. 그럼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4니까 1이죠. 1. 따라서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1입니다. 3초일 때가 더 작죠?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맞습니다. 2초일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자, 2초일 때 Y방향의 속력은 4, X방향의 속력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속도의 제곱은 4제곱 더하기 2제곱 20이죠. 20.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0이니까 10줄이 됩니다. 틀렸어요. 이유는 4초부터 6초까지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6초일 때 Y방향의 속력이 8, X방향의 속력은 이 면적이 되겠죠. 4 더하기 4니까 8입니다. 그래서 6초일 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28이 됩니다. 4초일 때 Y방향의 속력 6, X방향의 속력 4. 따라서 속도의 제곱을 해주면 52가 됩니다. 따라서 4초일 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2가 됩니다.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R자임이 한 이거 같으니까 이거 두 개 빼보면 38줄이 됩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14번 케플러 법칙 문제입니다. 자, 질량이 각각 m, 9m인 위성 A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따라 운동하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행성으로부터 AB까지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t가 대문자 t일 때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자, t가 t일 때 이때 지금 거리가 제일 짧죠. 짧다는 건 AB 둘 다 근일점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일점에 있을 때 A하고 B가 행성으로부터 받는 만류인력의 크기를 구해보면, 자, 만류인력 상수는 무시할게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D제곱분의 M, 행성의 질량은 대문자 M이라고 할 때 이것은 X제곱분의 9M M이 됩니다. 따라서 X가 얼마가 나옵니까? 3D가 나와요. 즉 B가 근일점에 갔을 때 이 길이가 3D라는 거예요. 요게 3D라는 겁니다. 3D. 자, 됐습니다. 이제 주기를 좀 볼게요. A의 주기. A가 근일점에서 다음 근일점으로 올 때까지 요 시간을 구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일 때 9T니까 8T죠. 8T. 그래서 A의 주기는 2T가 되고 B는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갈 때까지가 8T예요. 근일점에서 원일점 갈 때까지가 8T니까 다시 근일점으로 올 때까지는 2배 16T가 되는 겁니다. B의 주기는 16T가 돼요. 자, 그러면 궤도 장반경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케플러 법칙 공식을 쓰면 먼저 B 같은 경우에는 16T의 제곱은 자, B의 궤도 장반경 여기가 3D고 여기가 D죠. 2분의 3D 플러스 D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2T의 제곱은 A의 궤도 장반경은 D랑 2D 더한 3D죠. 2분의 3D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거를 풀게 되면은 이 D 값은 어떻게 나오냐? 9D가 나오게 됩니다. 자, 케플러 법칙 풀 때 이거 등호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앞에 나오는 상수 값은 똑같으니까. 자, 이거 풀어보면은 D가 9D 값이 나오게 돼요. 14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15번.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합성 자기장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류의 세기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둘 다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고서 풀어보고 그게 오류가 있으면 방향을 바꿔보면 됩니다. 자, 지면에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라고 볼게요. 그럼 먼저 원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K D분의 IA 빼기 마이너스 K 4D분의 IB가 마이너스 2B0가 됩니다. 3B0 OD를 한번 볼게요. OD에서 K 4D분의 IA 더하기 K D분의 IB는 3B0가 됩니다. 자, 요 두 식을 연립해서 IA, IB를 구해보면 IA는 3분의 4, IB는 3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IA분의 IB는 2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6번 트랜지스터 문제예요. 자, 2m 베이트 16번 트랜지스터 문제입니다. 2m 베이스 컬렉터가 있고 2m랑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고 베이스랑 컬렉터에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됩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이러면 여기가 N형이 되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가 걸리는 게 순방향이고 N형 반도체에 플러스가 걸리는 게 역방향이죠. 그럼 이거는 NPN형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따라서 베이스는 P형 반도체가 맞습니다.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이미터 단자의 전위보다 높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쪽보다 전위가 높아요.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이 베이스로 지나가는 전압이 더 크게 걸리니까 이미터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니까 이미터에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이미터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건 컬렉터의 전류도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7번. 그림 가는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 P에서 점자나 AB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정사각형 세 꼭지점에 고정되어 있고 ABC의 전하량은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 중 하나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고정하였을 때 P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자, 그림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합성 전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A, B, C의 부호를 정해야 합니다. A의 부호를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C를 플러스로 해야지 이 방향이 나옵니다. A에 의해서 P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세기를 이만큼이라고 해볼게요.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약하겠죠. C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이 되겠죠. 이 길이랑 같고, 그래서 45도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 전기장이랑 합성 전기장이 돼서 이 방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음전화가 되어야 됩니다.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서로 수직이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플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두 개 합한 거랑 이거랑 이쪽 방향이죠. 그럼 여기가 정확히 45도가 돼요. 그럼 이거랑 수직이 되려면 이쪽 방향으로 45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에서는 이게 45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 C가 만드는 전기장이 없어야지, B가 만드는 전기장이 없어야지 A랑 C가 만드는 전기장에 의해서 45도가 됩니다. 그런데 B가 만드는 게 여기 합해지기 때문에 45도보다 안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얘랑은 수직이 될 수 없어요. P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P에서 전기장의 세기, 이거랑 합한 게 이거고 이만큼이 되겠죠. 여기는 합한 게 이거고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나에서는 두 개 합한 전기장에서 이만큼이 빼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방향이 반대니까. 하지만 가에서는 두 개 합한 거에서 이 전기장이 완벽히 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해지는 게 있어요. 완전히 빼지고, 여기서는 이 전기장 값이 이 전기장에서 완전히 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18번은 돌림인 평형 문제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매달려 있고 실의 장력은 모두 같다. 실의 장력을 T로 합시다. 이렇게. 그럼 C를 세우면 먼저 이게의 힘의 평형을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4T 더하기 이거 질량은 M이라고 해볼게요. 4T는 mg 더하기 2T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mg는 2T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점을 중심으로 돌림의 평형을 구해보겠습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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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mg가 되겠죠. 그리고 이 T가 아래쪽으로 합니다. 즉 이거랑 이 막대의 무게가 이 지점으로 만드는 돌림힘은
반시계 방향. 이거가 만드는 돌림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돌림힘 평형식을 세우면 먼저 이 t가 여기에 만드는 돌림힘은 이 길이가 27d가 됩니다. 따라서 27d 곱하기 t가 되고, 이게 여기에 만드는 돌림힘은 15 더하기 7, 22d t가 되고, 이게 만드는 돌림힘은 7d t가 됩니다. 자, 이게 여기에 중심 33d니까 여기가 2분의 33d가 되죠. 거기서 x를 뺀 거예요. 그러므로 2분의 33d 빼기 x의 mg가 되고, 더하기, 자, 요거 길이는, 여기서 여기 길이는 33d에서 5d만큼 뺀 길이에서 x 뺀 거죠. 33d 빼기 x 빼기 5d에 t가 되고, 이 길이는 33d에서 18d 뺀 거에서 x 뺀 거죠. 18d 빼기 x의 t가 됩니다. 자, 이 식을 구합니다. 여기 mg에다 이 t를 대입해서 풀면 56d는 76d 빼기 4x가 돼요. 따라서 4x는 20d가 돼서 x는 5d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등가속도 운동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동시에 발사하였더니 A, B가 XY 평면에서 같은 가속도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점 Q에 동시에 도달한다. A는 원점에서 속력 V로 P를 향해, B는 P에서 대문자 속력 V로 O를 향해 발사되었다. A는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Q에 도달하고, 이때 Q 지점의 X좌표는 5분의 8d이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자, A의 운동을 보게 되면 포물선이 아닙니다. 자, A의 X방향의 이 간격을 보게 되면 X방향의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X방향의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Y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물체의 운동은 마이너스 X방향, 마이너스 Y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A의 X방향의 속도가 지금 Q 지점에서 0이 됩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따라서 A의 X방향 속도를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A의 X방향의 운동, 나중 속력,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은 X방향의 속도는 V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5니까 5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 속도 0은 처음 속도 5분의 4 V 빼기 AX T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AX는 5T분의 4V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의 X방향의 이동거리랑 B의 X방향 이동거리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세우면, 먼저 A의 X방향의 이동거리 5분의 8D는 A의 X방향 속력 5분의 4VT 빼기 2분의 1 AXT의 제곱이 됩니다. B의 X방향은 4D 빼기 5분의 8이니까 5분의 12D는 5분의 4VT 플러스 2분의 1 AXT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쓰면 V 플러스 V는 T분의 5D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A의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의 그 제곱의 차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A의 X방향의 나중 속도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5분의 4V의 제곱은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2ax 이동거리 5분의 8d가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 ax는 5d분의 v의 제곱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거랑 같으니까 5t분의 4v가 되니까 t는 어떻게 되냐? v분의 4d가 됩니다. 요거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v 플러스 v는 4분의 5 v가 됩니다. 그러므로 v는 4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Q 지점에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A의 X방향의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등가속도 공식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의 물체가 경사면의 점 P를 13m/s의 속력으로 지나 Q를 통과하고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 R점에 도착한 다음 정지했다가 다시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 Q를 지나 P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P에서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Q에서 R을 거쳐 다시 Q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입니다. 또한 Q에서 R 구간에서 올라갈 때 R자임의 크기는 내려올 때 R자임의 크기의 4배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경사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니까 이 경사면을 수평면으로 놓고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경사면을 수평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P 지점이 여기가 되겠고 P 지점에서 Q 지점을 지나 마찰이 있는 지점을 지나 R점에 도착한 다음 다시 유턴해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자, P점을 지날 때 속력이 13m/s. Q점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를 V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R점에서는 0이 되겠고, 그리고 다시 R점을 지나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 Q점에 도착했을 때 이때의 속력을 V'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다시 P점을 지날 때의 속력을 V2'이라고 하겠습니다. P점을 지날 때 이 빗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 힘의 크기를 F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F가 되겠고, 마찰력은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을 겁니다. 그 마찰력을 F'이라고 해봅시다.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때는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작용하니까 내려갈 때 힘은 이쪽 방향으로 F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F'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R자임의 크기를 가지고서 F랑 F'을 비교해 볼게요. 자, 올라갈 때 R자임은 F 더하기 F'이고 내려갈 때는 F 빼기 F'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 F 더하기 F'은 4F 빼기 F'입니다. 이 관계식에서 우리는 F'은 5분의 3F. 즉 마찰력의 크기는 빗면과 나란한 중력 성분의 5분의 3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R자임의 크기, P점을 지날 때 R자임의 크기는 F. Q에서 R을 지날 때 R자임의 크기는 5분의 8F. 내려올 때 R자임의 크기는 5분의 2F가 됩니다. 그러므로 R자임의 크기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지니까 가속도의 B는 A 대 5분의 8A 대 5분의 2A가 됩니다. 자, 가속도의 B 구했으니까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좀 구해볼 거예요. 먼저 P에서 Q까지 이 과정에서 등가속도 공식을 쓰면 낮은 속도
V는 처음 속도 빼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1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낮은 속도 0은 처음 속도 V 빼기 가속도 5분의 8A 올라갈 때 시간 T1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관계를 얻을 수 있냐? V는 5분의 8A T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S라고 해볼게요. 자, 이동거리 S는 V T1 빼기 2분의 1에 5분의 8A T1의 제곱이 되고, 이 V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5분의 4A T1의 제곱이 됩니다. 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S가 되고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2분의 1에 5분의 2A T2의 제곱이 됩니다. 자,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냐? T1은 1, T2는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 갖다가 놓고 풀고 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속도 A 값도 구할 수 있어요. T1을 구했으니까 T2랑. 자, 가속도 A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자, 먼저 V는 5분의 8A가 되고 T1이 1이니까 5분의 8A를 V는 5분의 8A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고서 구하면 A 값은 5가 나옵니다. 그리고 V는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V1 프라임도 구할 수 있고 V도 구했습니다. V1 프라임 어떻게 구합니까? 낮은 속도 V1 프라임은 가속도 5분의 2A니까 5분의 2 5 곱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T2 2가 돼서 4가 됩니다. 자, 여기는 4, 여기는 8이 됩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1초, 내려올 때 걸린 시간 2초. 그러면 기억 보기는 맞고 니은 보기, 디귿 보기를 해결해 볼게요. 자, 마찰이 있는 구간을 통과하기 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4. 마찰이 있는 구간을 통과한 직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6입니다. 자, 이 차이를 구하면 24줄이 됩니다. 따라서 마찰에 의해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24만큼 줄어들었죠. Q 지점에서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24줄만큼 감소합니다. 자, 경사면으로 내려올 때 P에서의 속력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죠. P에서의 운동 에너지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걸 빼면 이 P 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자,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69가 되고 여기서 24줄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P지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V2'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 V2'은 11m/s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알짜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각각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2번 탈출 속도입니다.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고 천체의 반지름이 일정할 때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는 커진다. 탈출 속도가 매우 커서 빛조차 벗어날 수 없는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번 문제예요. 자, XY 평면상의 힘 F1, F2를 나타낸 것이다. 합력의 크기는 이거죠, 이거.
자, F1 30, 40이니까 요 길이 얼마입니까? 50이 되겠죠. 합력의 크기는 50N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2 문제를 풀었는데, 난이도를 보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19번 문제랑 20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나머지 문제는 기본 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3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고,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 6월 모의평가 정도로만 나오면 등급은 작년 수능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주 골고루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풀이랑 간단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